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고리원전 앞바다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원전 주변 갑성선암 발병률이 타 지역에 비해 약 2.5배 높게 나타났다는 기사로 전국을 공포에 떨게 하였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른 괴담 수준입니다. 방사선으로 원자력 학회, 원자력 산업학회 등 13개 원자력 관련 단체의 보고서에 의하면 원전 주변 방사선량이 일반인의 법적 연간 선량한율이 1mS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원전 주변 지역의 방사선량률은 원전이 없는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갑상선암이 관계가 없는 과학적인 이유는, 첫 번째, 원전 주변 지역의 환경 반사선량 수준과 원전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지역과의 환경 반사선량률의 차이가 없다. 두 번째, 원전 주변에 의해 방사선 피폭에 노출되었다면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비강암, 증가를 했는데 전혀 비강암의 증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원전이 원인이라면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원전 주변 거주기간과 비례하여야 하지만 원전 주변의 거주기간과 비례하지 않았으므로 원전 주변 지역에 잠시 살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갑상선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최근 원전 주민의 건강검진율 증가로 인해 예전에 알지 못했던 암 발견율이 증가한 것인지 암 발생률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00명이 검진을 해서 5명이 갑상선암으로 발견되었는데, 올해 1000명이 검진을 해서 50명이 갑상선암으로 발견되었다면 갑상선암 환자가 10배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올해 검진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갑상선암 발견율이 증가한 것이지 암 환자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암정보센터 통계 자료에 의하여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견율이나 타 지역 갑상선암 발견율과 비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00년의 역사를 가진 원자력위원회인 ICRP 보고에 의하면 인체가 일반인 선량한도의 250배인 약 250mSv 정도의 방사선 피폭에 노출되면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수 감소 등 미세한 변화 정도만 감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의 대형 피폭 사건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 사건, 체르노빌 원전 폭파 사고, 후쿠시마 일본 원전 사고 등 역학적 데이터를 통해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방사선에 의한 피폭 100mSv 이하에서는 암 발생 확률이 아주 미미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2011 노원구 아스팔트 사건 연간 약 1.5mSv, 월성 원전 3중 수소 유출 사건 연간 예상시 피폭설량 1mSv 미만, 2018년 라돈 침대 라돈 사건 연간 예상 피폭설량 2mSv 미만,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암이 발생 확률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불안감은 괴담에 불과하고, 원전 주변에 산다고 해서 갑상선암이 증가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괴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사선 및 원전에 대한 오해, 학생들과 함께 과학적으로 파헤쳐보는 방사선과 원전에 대한 오해의 네 번째, 원전 주변 지역의 갑상선암 증폭 사건. 지금도 이는 소송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죠. 자, 원전 주변 갑상선암이 증가되어 있다. 그래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 뉴스가 최근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원전 주변에 갑상선 환자가 증폭하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이 원전 주변 갑상선암이 주변의 2.5배 이상이 된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집단 소송까지 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원전 주변과 갑상선암, 방사선과 갑상선암에 대해서 또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원전 주변 방사선 피폭에 의해서 갑상선암이 발병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에서는 뭐 세슘뿐만 아니라 인공 방사선인 아요단 131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친화 핵종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전에서 아요단 131이 다량 유출이 되었다면은 갑상선에 집적이 되어 있고 갑상선에 집적됐기 때문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원전 주변 갑상선암이 원전 반경 5km 이내에 사는 여성이 30km 이상 떨어진 곳의 여성보다 갑상선암 발병률이 2.5배 높게 나타났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발전소 주변의 방사선의 영향으로 암 발병률이 높을 수 있는가? 그러면은 만약에 방사선 원전 사고로 방사선이 뭐 아요단 세슘이 유출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화되기 때문에 낙진이나 비로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그 땅에서 나오는 토양에서 나오는 음식, 뭐 쌀이라든지 곡물, 뭐 생선 이런 거를 사람이 섭취했을 때 방사선 핵종은 소화가 안 되죠. 분해가 안 되고 아요단 131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에 집정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원전의 방사선 사고가 터졌을 때 방사선 유출로 인해서 갑상선암이 발병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주변 방사선량에 대해서 주민 방사선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고 뭐 대학, 학교, 그다음에 민관 방사 환경 방사능 업체, 그다음에 한수원 역학조사와 또한 이 환경 방사능 측정을 통해서 원전 주변 환경 방사능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방사선 측정소, 그다음에 각 부산에 있는 대학의 방사선 환경 측정소, 또 이 민간 환경단체 등을 통해서 원전에서 방사선이 얼마나 나오는지, 환경 방사능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매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주민 환경 방사선 평가 대상 시점을 원전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염되었을 때, 그죠? 그러면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가정 하에서 역학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주변 환경 방사선에 의한 영향을 거의 뭐 10년, 20년 자료를 보면은 보고된 안수원의 원안위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은 고리, 월성, 한빛, 한울 10년 누적 선량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보면은 0.05에서 0.09mSv 연간 일반인 선량 한도의 5에서 9%, 자연 방사선량 연간 자연 방사선 3mSv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리라든지 월성이라든지 한 번도 방사선 사고로 인해서 다량의 방사능이 주변에 유출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부산시 또한 부산대학 그다음에 민간 환경단체 이런 방사선 환경단체의 조사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전 운영에 의해서 원전 주변에 피폭화될 수 있는 방사선은 일반인 선량 한도보다 낮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자, 지역별 여성 갑상선암 발병률 국가암 등록 연례 보고서에 보면은 2011년도죠. 보면은 그 기준으로 보면은 원전 주변에서 갑상선암이 타 지역보다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국가암 등록 2011 보고된 자료에 보면은 오히려 대도시 뭐 부산, 대구,
이쪽으로 많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전 방사선 피폭량과 갑상선암이 무관한 이유에 대해서 역학조사 발표 자료를 토대해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원전 주변과 원거리 타 지역과의 환경 방사선 준위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만약에 원전 주위에 방사선이 유출되었다면은 다른 암도 증가해야 되는데 갑상선암 외에 다른 방사선 관련 암에 대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또 세 번째가 만약에 원전 주변에 사고로 방사선이 다량 유출되었다면은 남녀 모두에게 암 발병률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유독 여성에게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만은 여성암 검진율의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다음 4번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원전 주변 거주 기간에 비례하지 않았다. 즉 이 말이 뭐냐면은 원전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어떻게 더 많은 방사선이 피폭되기 때문에 거주 기간이 오래된 사람이 암 발병률이 증가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역학조사에 의하면은 갑상선암 발생률이 원전 주변 거주 기간에 비례하지 않았다는 것은 방사선 오래 거주했던 원전 주변 오래 거주했던 사람보다 최근에 이전했던 사람이 많이 발병되었다. 즉 암 발생률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검진율의 증가에 따른 암 발견율이 증가했다는 소견이 있습니다. 자, 국제 방사선 방어학회 ICRP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인공 방사선 원자 폭탄이 터져 가지고 수십만 명이 방사선에 피폭이 되었죠. 원자 폭탄에 의한 방사선 피폭. 이게 인류가 겪었던 가장 큰 방사선 피폭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에서 40년 동안 역학조사에서 ICRP에서 조사한 결과 인구 10만 명당 40년 동안 방사선 원자 폭탄에 의한 방사선 피폭을 역학조사했을 때 100mSv 이하에서는 역학 연구에서 암 발생을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즉 100mSv 이하에서는 암 발생률이 아주 미약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학조사를 기준으로 위험이 관찰되지 않는 수준의 100분의 1, 즉 100mSv의 100분의 1 수준을 일반인 선량 한도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선량 한도가 1mSv인 것은 암 발생 위험이 관찰되지 않는 수준의 100분의 1을 관리 기준으로 정했는데 그게 일반인 선량 한도의 기준이 되었고 위험이 관찰되지 않는 수준의 2분의 1, 즉 50mSv를 방사선 종소자 연간 선량 한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뉴스에서 접했을 때 연간 선량 환율을 초과해서 위험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일반의 선량 한도 1mSv를 초과한다고 해서 위험하다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1mSv로 지정한 이유는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관리 수준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가지 국내의 발표 자료와 역학조사 자료를 기초했을 때 원전 주변 지역과 타 지역과의 환경 방사선량 주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원전 주위에 환경 방사선이 증폭했다면은 그 증폭했기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현재 10년, 20년 누적된 환경 방사선 준위를 보고된 자료를 봤을 때는 원전 주변 지역과 타 지역과의 환경 방사선 준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두 번째, 원전 주변 거주 남녀 모두에게 높은 증가율을 보여야 되지만은 원전 주변의 사고라든지 방사선 유출 사고로 방사선 유출되었다면은 여자만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갑상선암이 증가돼야 되는데 여성에게만 유독 증가했다. 이것은 검증률의 증가로 보여진다. 세 번째, 갑상선암 발병률이 원전 주변 거주 기관과 비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죠, 그죠?
올해 방사선이 누출되었다면은 방사선의 양에 비례해서 누출된 양의 피폭량에 비례해서 원전 주변에 오래 거주한 사람이 갑상선암 발생률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음. 4번 갑상선암 이외에 다른 방사선 피폭 관련 암에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그죠? 방사선이 유출되었다면 원전에 방사선이 사고로 유출되었다면 하나만 유출되는 게 아니죠. 그죠? 세슘, 아이오딘, 기타 여러 가지 방사선이 유출되는데 유독 갑상선암 외에는 다른 방사선 관련 암이 증가율을 보지 않았다. 그 다음에 5번째 역학조사 결과 금준율 증가에 따라 갑상선암 발견율이 증가한 것이지 방사선 피폭에 따른 갑상선암 증가로는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과학계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검진율이 최근에 많이 증가했죠. 그죠? 초음파 영상기술의 발전 또한 국가암 검진의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진율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작년에 100명이 검진을 해서 5명이 갑상선암이 발견됐는데 올해는 많은 사람이 검진율의 혜택을 봐서 1000명이 건강검진해서 50명이 갑상선암으로 발견되었다면은 이것은 갑상선암이 10배 작년에 비해서 10배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올해 검진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갑상선암 발견율이 증가한 것이지 갑상선암 발생률이 증가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리 원전 주변이라든지 원전 주변의 환경 방사성 능량은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주변에 산다고 해서 갑상선암이 발생률이 증가하기에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과학계의 입장입니다.